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짤랑짤랑, 짤랑짤랑. 선생님, 부천.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까 이제 촬영하다가 2026년에 어떤 색깔을 활용하면 기운이 올라간다, 운이 올라간다, 요거 촬영하기로 하셨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는 색이 사실은 빨간 장미꽃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영어를 뽑아도 내년은 빨간색은 그닥 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내년에 3대가 중요하잖아. 토끼띠, 돼지띠, 양띠. 이 세 개띠는 말 그대로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파란색이 떴습니다. 파란색. 모든 파란색을 좀 활용하라. 그러면 소대박이 날 것도 중대박 정도는 나고, 나쁘고 거친 것들을 그래도 조금은 깎아주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엄청 인생이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은 뭐가 문전이 열려도 열리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의 습관을 조금, 올해는 내가 파란색하고 좀 친해보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카프를 사. 옷을 사. 별로 안 좋아하는 색이지만 운이 좋다니까 나 파란색 옷 한번 입어볼래? 우리 제자들 같으면 토끼띠면은 파란색 이런 걸로 한복을 한번 해 입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파란색을 가방을 파란색을 산다는 거는 사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랑이 말개는 이상하네. 나는 말띠라서 그런지 자꾸 나는 실제로 진짜 받았어요. 분홍 계열. 제가 핑크빛 인생 꿈에서 핑크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는 핑크보다는 좀 연분홍.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이왕이면은 호랑이, 말띠, 개띠들은 내년에 좀 분홍 계열을 좋아해봐라. 어차피 말띠들은 그래도 많이 37살 말띠는 내년 별로야. 사실은 성주가 돌았어도. 근데 어쨌든 우리 말띠 병호생들은 분홍 계열 입으면은 됐다, 신난다, 이 정도. 그렇게 한번 입어보시고, 뱀띠, 닭띠, 소띠, 삼합이죠. 파란색을 했으면은 아까 3대가 파란색이었으면은 이왕이면 초록을 피해야 되는데, 이 제자는 또 초록색이 보이네. 애들은 지금 뱀띠, 닭띠, 소띠, 소띠분들 초록 계열. 이들은 내년에 운이 뭐 다 나쁘진 않아요. 소띠들은 굉장히 운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세상 최저로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운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나는 계속빛을 좀 하고 싶다 하면 해도 되고, 운기가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운기가 좋을 때 막 초록빛, 우리가 개업을 할 때 막 살아있는 초록색 식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영이 뛰어나게 했나? 진짜 초록색이라 하네. 초록색을 많이 좋아해라. 그럼 초록색이라면은 난 물건으로 사긴 그래. 그 마대로 생물, 초록빛 식물을 사라. 생물이라기는 식물을 사라. 좀 괜찮잖아요. 좋죠. 잘 들으세요. 내년 소띠 되게 좋아요. 닭띠는 사실은 하반기부터 좀 술술 풀리고, 뱀띠는 아주 내년 초부터 뭔가 금전이 많을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초록색을 많이 좋아하라. 근데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치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싫으면은 내 머리맡에 뭐 쓸데기 싸구려 그런 하초 말고, 예를 들어서 스토킹이라는 무슨 화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선인장 비슷한 이런 것 정도는 사람은 공기에도 좋고 수면에도 좋고, 초록색을 한번 선택해봐라. 이런 색깔. 그리고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빨주, 노란, 이렇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막말해서 주방용품 같은 거 사도 이쁜 색깔 되게 많아요. 백화점 가면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초록색 비슷한 물건들 되게 많기 때문에 하나씩 사는 것도, 소품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꿀팁이다 진짜. 그럼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시계줄도 색깔 있는 거 되게 많고, 시식나잖아. 갈아 끼면 되고. 많아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초록색이니까 녹색보다 연한 색이에요. 근데 녹색은 아니에요. 어두운 색이 초록색. 초록색이 뭐냐면 화초 색깔이에요. 밝은 화초 색깔. 초록색으로 좀 써보면 괜찮겠고, 그 다음에 원숭이, 쥐띠, 용띠. 근데 사실은 용띠, 쥐띠 얘네들이, 용띠가 내년에 조금 몸으로 많이 힘들고, 지금도 용띠가 몸으로 많이 힘들고 금전으로 힘들어요. 근데 쥐띠도 참 미안해. 금전으로 많이 힘들어요. 없어요. 그리고 원숭이들도 좀 힘들어요. 이 삼합이 힘드네. 근데 이들이 내가 봤을 때 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받으려니까 안 받아줘요. 색깔이 안 받아줘. 딕이 안 좋다는 거. 색깔이 딕이 안 받아주는데, 내가 이래도 안 받아줘, 저거도 안 받아줘,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색일 수도 있어. 진한 밤색이래. 왜 진한 밤색이라 할까? 그만큼 사람들이 내년이 어두컴컴하고 힘들 수도 있다. 그죠?
진한 밤색이라고 받았어요. 행운 색깔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물은 물과 만나야지 시작이 됩니다. 물과 기름이 만나면 안 됐죠. 네. 그래서 나의 기운이 몸도 그렇고 정전도 지금도 막혔으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진한 밤색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 답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에서는 진한 밤색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행운 색깔이라고. 근데 제가 해석해본 결과 자, 물과 물이 만나야 상극을 안 만나야 섞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운기가 되게 나쁘면은 너 밝은 색으로 뭐를 해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역으로다가 선택을 하면은요 오히려 해갈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진한 밤색이라고 하는 거는 실령님에서 너의 운기가 진한 밤색이다 보니 거의 비슷하다 보니 잘 좀 어둡다 보니 너무 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맞는 색깔을 은은하게 만져봐라. 가져봐라. 짙은 밤색. 가방도 많고 그런데 옷도 입고 하는데 어쨌든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죽 밤색 많잖아요. 그렇죠? 네. 명품도 많고 어쨌든 비슷한 색깔로 뭔가 기운을 상승해봐라. 이 뜻이 아닌가 싶어.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제가 해석한 거라고. 왜? 아니 이렇게 다 풀어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돈도 별론데 왜 선생님들은 진한 밤색이냐고. 이건 내가 불만이에요. 근데 말씀 안 해주시네요. 제가 못 받아요. 이것도 한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물과 물이 만나야지 찰랑찰랑 섞여. 근데 물과 기름이 만나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나무하고 흙이 만나면 어때요? 궁합이 잘 맞죠. 그렇죠. 나무에 심으니까. 근데 이 흙하고 물이 만나봐. 어떻게 돼? 물탕이 되잖아. 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기운이 똑같은 데마다 상상을 만들어라. 우리 인간도 보면은 너무 튀는 사람, 너무 순한 사람, 이거 안 되죠. 그죠? 거의 비슷한 사람 만나야지, 부부도 좋아져. 근데 부부도 너무 극과 극이 만나면은 쌈질 대기하고 사내 못 사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이보 선생이 이렇게 강요를 해서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연하 이보 선생님을 좋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팬들을 위해서 집에서 당장 뭘 하면 2026년 생활이 좀 나아질까?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인데, 2026년에 그래도 내가 괜찮게 편하게 지나가려면 주변 정리를 잘하라. 주변 정리? 잘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쌈박질하고 안 봐. 엔수같이. 형제도 친구도 그런 경우 있을 때 내가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좀 마음을 접고 하해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야 좋은 기운이 와. 근데 어려운데. 아니 어렵거나 말거나 그냥 힘들어 그러면 내가 먼저 비우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비워. 용서를 하면? 용서를 하라. 용서할 수 없는 거를 용서를 해야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 내가 편해. 2026년에 내가 편안한 한 해를 보려면 내 자식이 특별히 피보지 않고 잘 되려면 용서할 수 없는 거를 먼저 하해를 구하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거창하게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잘 지내세요. 밥 한 끼 먹어. 그냥 편하게. 그러면 이 나이에는 그냥 다 통하는 거야. 뭐 설명 꼭 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왕이면 돈질을 잘하라고 그랬어. 돈질을 어디다 해야지 내가 내년 26년에 잘할까? 우리 인간이 제일 못된 게 뭔 줄 알아요? 잘 살고 잘난 것들한테는 멋지게 돈도 쓰지만요. 15년 노인네들한테는 딱 계산해서 그것만 쓰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보면 제가 엊그제도 혼내줬거든요. 정이 없어도 그렇게 하지 마. 곧 돌아가실 분한테 왜 그렇게 말해? 나는 혼내줘요. 너무너무 자기한테 못했다. 똑같이 해야 되나? 그래요. 나 같으면 네가 굶지 않은 이상 돌아가시 전에 시부모님한테 용돈도 생각보다 좀 주고 풀고 따뜻하게 해줘. 그래서 나쁠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가서 방문하기 싫어도 방문해서 환자는 아프면 다 눈치만 들어요. 저도 아파봐서 알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어디를 만져주면 가장 좋아하게. 환자가 진짜 중병이 걸려갖고 누워있는데 어디를 만져주는 게 가장 행복하고 잠도 잘 오고 사랑이 느껴질까요? 발. 맞아요. 환자는요, 내일 모레 죽든 말든 가면은 그까지 손 닦으면 돼. 차량 정확히 없이 그냥 제가 잠깐 발 좀 만져줄게 하면서 좀 만져줘요,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환자가 탁 스며드는 게 졸음도 오고요. 고마워져요. 뭔가 주고 싶어져요. 손 그까지 잡아봤잖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도 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만 많이 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차라리 빈손으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발 좀 주물러주겠습니다. 이거 무릎 말고 발바닥. 힘들어도 좀 하라고. 그게 가장 환자한테 사랑이 딱 전해져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제발 내 발바닥 좀 누가 만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한 몇 달 전에 병원에 잠깐 입원했어. 이장통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발바닥 만져달라면 나 죽을 사람도 아닌데 해주겠어? 발바닥 만지기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내가 경락 마사지사를 불렀어요. 걔네들 20만 원 주면요 발바닥 끝내주게 만들어요. 돈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줘야잖아. 발바닥 이걸 하세요. 근데 그것도 또 한 가지 내가 이거는 신의 제자로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였어.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을 해준 거고 여러분 내년에 돈 없어. 아니 10만 원도 없어. 내가 어떻게 성적운을 받고 재수운을 받고 탐정비를 어떻게 해? 나는 진짜 미치겠어. 근데 공짜로 하고 싶은 거 말해봐. 내가 말해줄게. 네. 자 우리는 공짜로 해서 가장 그냥 재수 보고 돈질을 잘해야 된댔잖아. 그냥 여행 가고 싶잖아 당신들. 겨울바다 얼마나 좋아. 가까운 바다도 돼. 서해안 바다 뭐 인천도 좋고 저것도 좋아. 네. 바다는 말 그대로 요왕님이 계셔. 천신. 거기 가서 과자도 띄워주고 소주도 부어주고 막걸리 부어주고 내 소원을 빌어봐. 그게 제일 첫바다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한테 말하지 마. 그냥 아니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 5분이라도 눈 감고 고해봐. 그거 제일 재수봐. 저리 가서 막 애식해서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뭐라도 26년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은 없고 무당집에 전하고 싶은데 뭐라도 하랄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데 누가 그랬어. 지 생각이야. 지 못난 생각. 사정하면 다 해. 근데 특히 또 바다를 갔어.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냐? 돈질 잘하라 그랬지? 움직이면 다 기름이고 가자고 돈이잖아. 명상 이런 게 쓰잘데기 없는 삶 말고 그런 사람 다 필요 없고. 당신들 누가 제일 지금 어렵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싶은 사람은 경주에 문무대왕 바다 쪽에 갔다 오세요. 간포? 간포인지 뭔지 거길 모르겠어. 경주 문무대왕. 왕복 12시간인데 내 소원을 풀 수 있으면 못 가? 가서 문무대왕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공짜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돈 없으면 3개만 사서 그냥 나 자신의 기도를 해. 또 울어. 도와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갔다 와. 그럼 여행도 얼마나 바다 멋있는데 펜션 깨끗해. 기도터는 얼마나 더럽다고. 난 기도터 좀 벌레 나온 데서 자. 미쳐버리겠어.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짜증나. 선풍기 봐봐 에고 봐봐 막 더러워서 잘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자. 거기서 잔다고. 그렇게 갔다 오면 아파. 근데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화장실 가려면 미쳐버리니까 저기를 걸어가야 돼. 근데 내 말은 돈 없고 힘든 사람 비법 가르쳐 주는 거야. 제발 제가 가서 제자가 어떤 사람 돈이 없어서 돈 조금 받고 막 불가능한 일을 막 외쳤더니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간절하면요 하늘에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랬는데 안 돼요. 네 마음이 성의가 없어. 이래놓고 막 잔소리 입방아 찌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 우리는 1년에 12달이 왜 그래야 돼? 다 신에서 정해놨어. 1년은 살아봐야 네가 뭐가 나타난다고. 근데 병신처럼 100일도 안 갔는데 한심하고 머리가 아파. 근데 그런 거 하지 마. 이 말로 조지는 거는 다 굳하다 보면 네 입이 사단이라고 나와. 이게 지신에서 다 듣는다니까. 니네 지신에서 신이. 그리고 이보 선생님 왕신령님이 네가 뭐라고 홍보하면 다 듣고 있어. 너 그날 한번 당신들 있잖아. 이보 선생님 욕 되게 해봐봐. 그날 엄청 씹어봐. 장사하는 사람이 그날 손님 있나? 없어. 들리게 해. 속으로지 말고 시험 해보라니까. 안 믿으면 그날 손님 있나? 절대 없어. 그러니까 입방을 끼지 말라고. 웬만하면 뭐 사람 이런 말 있잖아. 만말은 새가 듣고 저녁은 쥐가 듣는다겠어. 네. 속담이야. 이 대단한 모든 조상과 신령이 없는 속담을 만들어내겠어. 그만큼 이쫓지 마라. 왜? 네가 한마디 떠들면 벌써 한 발자국 나는 믿어도 돼 해도 열받으면 이거는 말하지 말랬는데 너만 알고 있어. 결국에 다 알아. 갑자기 얘가 전화 놓고 하는 거는 싸움 시키니까 말은 못해도 이미 안다는 거야. 입 다물어. 그래야 복 털지 마.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지. 이왕이면 명산을 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바다는 서해안 못 가겠으면 서해안 가자 없는 사람. 아니면 경주 불무대야. 제일 제가 놀래버릴 정도로 받은 게 그거고 계룡산하고 태백산 놀러 삼아 갔다 와. 엄마 무시해. 이 제자가 계룡산이나 태백산 갔다 오잖아. 오면서 벌써 성물을 다 봐. 막 쌀이 몇 가마씩 막 놓여. 영으로. 그렇게 막 터져. 그러니까 게을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사람 이거 있잖아. 제자들도 돈 없다고 전화해서 막 기도해갖고 안 되는 거야. 신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계룡산은 태백산의 신들이 제자가 막 와. 그러면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 이게 힘든데 왔다고 막 줘. 근데 우리가 법당의 신령들도 맨날 보는 제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고 들어줄게. 착한 놈 들어줄게. 이렇게 봐. 말 그대로 신법으로 내려줘. 그러지만 계룡산 태백산은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 우리 새로운 사람 오면 놀라고 쳐다보지? 뭘 가져왔나? 똑같은
똑같은 거야, 인간사가. 그래서 절대 네가 왔다 가면 내가 그냥 말지 않을게. 신령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소원이 간절한 사람,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 바다와 산을 갔다 오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아니 그때 갔다 오면은 우리도 막 신이 걸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 제자들은 몸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합수를 받아오는 거고 일반인들은 열대 번 가서 잠을 와도 신 안 내려. 가서 찰찰 놀면서 좀 기운을 받아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옛날에 그 전설에 보면 산신령님들 산삼이다 신 뺐다. 이게 기적이란 말이거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런 말들 새겨보면 이유가 있어. 네, 산신령님 들리세요? 용왕님 계시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능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안다니까. 그렇게 부르진 않아도 계신다는 얘기를 당신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자지만 다녀오면은 뭔지 이렇게 영적인 것도 달라져요. 우리는 뭔가 영이 탁하면 빨리 산에 가야 돼. 저희한테 주시는 건 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경주 문무대왕 갔다가 손님을 엄청 받았거든요. 가려면 힘드니까. 근데 보면 막 선생님 백발백중 막 이래. 아 그거는 좀 칭찬이겠지. 백발백중은 아니었고 근데 제가 봐도 신이 웅수좀 치는 거예요. 아이 니날은 100명도 보겠네. 신이 막 올라서면 피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힘들면 애인 있으면 애인 남편은 가서 산에다가 막걸리 소주도 부어주고 소원 이루게 해주세요. 태백산 산신령님들 제가 소원이 뭔지 아시겠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다가 또 괜히 또 남자들은 아이 가만히 있어. 나 소변 많으니까 산에다 오줌 찍 싸면 그거 끝나는 거라고. 남자들 그거 있잖아. 남자들도 가만히 있어봤자 오줌 마려워. 싸우면 큰일 나온다니까. 그거 조심하고 갔다 와. 혹시 그럴까봐 가르쳐 준다고.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 진짜 꿀팁이다. 아니 좋잖아요. 여기는 부산. 네. 이번 컨텐츠 주제는 진짜 자식 보기 좋은 부모 팔자. 선생님 혹시 실례지만 네. 지금 이제 지금 연세에도 네. 자식 걱정 하시나요? 하죠. 엄청 하죠. 왜냐면 사실은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여명에 몇 개월을 살아. 그러면 제 아들 하나 있잖아요. 아들 잘 살고 능력도 뛰어나지만 부모 옆에서는 그게 아니야. 또 남편 있잖아. 근데 죽으면 남편 걱정은 안 할 것 같아. 우리 남편은 나 없어도 잘하고 야무지게 살 거니까 걱정 안 하지만 자식은 야무지든 뭐든 돈이 많든 이 자식 때문에 노사 막 걱정을 할 것 같아. 그래서 한 푼이라도 빼갖고 주고 죽고 나서 욕하든 말든 그죠? 남편은 근데 남편이 헐렁이다 하면은 남편도 걱정하겠지. 근데 어쨌든 당연히 걱정을 하죠. 저희 아들이 이제 부모 마음은 저는 70이 되든 뭐든 죽는 날까지 자식은 걱정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낙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받는 낙이 있고 주는 낙이 있잖아. 나는 아직 60밖에 아니니까 주는 낙이지 받는 낙은 없어요. 솔직히. 왜? 아직은 받을 나이가 아니니까 절대 거절이거든요. 근데 지가 어쩔 때는 명품도 사서 주기도 해요. 해지마 해보면은 아니 엄마 키워줬는데 이 정도는 막 이렇게 해. 근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더라. 인간이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중국 신도들 있잖아요. 부모가 해준 게 거의 없어. 근데 애가 엄청 잘 돼서 부모님한테 돈을 다 줘. 생활비 알아주고 뭐 알아주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엄마한테 돈을 막 갖다 줘. 난 바라진 않지만 좀 그게 부러운 거야 인간이. 근데 우리 애는 욕심이 많아서 나 돈 그렇게 절대 안 줘요. 내가 봤을 때 지가 먹을 만큼 쌓아놓으면 나머지 나한테 줄 것 같아. 그럼 자식복 좋은 팔자는 뭐예요, 선생님? 아,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혼자 자라갖고 그냥 출세해갖고 막 엄마한테 집도 사주고 어떤 애들은 막 생활비도 달달해 주고 그게 자식복이지 뭐야. 잘 자랐으니까. 진짜 현실적이야. 아, 그거 맞잖아요. 근데 제일 자식복이 많은 건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고 너무 출세해갖고 엄마가 민망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엄마 이제 우리한테 받아야 해. 그래서 따박따박 돈 갖다 주고 명품 사주고 생일이면 뭐 해주고 어버이날 뭐 해주고 그거 좀 부럽더라고. 난 안 줘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도 저렇게 대접받구나. 그럼 나는 자식복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저거라 해줘도 별벌 없는 자식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근데 정말 잘 되는 애들이 많아. 근데
그런 애들이 부모한테 엄마 불쌍하잖아. 별볼 얼마나 부모가 별볼이 여러분 해준 게 없으면 별볼이 없으니까 못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출세하고 돈 벌라고 따박따박 갖다 주고 거기다가 며느리까지 잘 봐와. 그리고 며느리도 돈 많은 집.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먹고 사는 거야. 지 앞걸음 잘해나 못해나. 근데 다 집 사주고 뭐 해도 별 볼일 없어하고 또 돈 벌리고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 죽으면 내가 재산을 남겨준들 얘가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냐가 문제잖아요. 뭔 얘기죠. 그쵸? 근데 내가 봤을 때 자식 복이 많은 사람은 애기가 둘인 사람 있잖아. 근데 둘 다 엄청 잘된 애기가 있어. 집은 찢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집이 찢어지는데 며느리감을 엄청 잘 봐와. 자식이 성공했잖아요. 출세하고. 나 그런 애기들도 많이 봐요. 근데도 어제 물어보니까 애기 학교 어디 나왔어? 내가 그랬더니 성균관대 나왔대. 엄마는 청소부야. 미화원.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훌륭하긴 해. 청소부라 돼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청소부밖에 못하는 거야. 애한테 돈 다 빼서. 그 가르치느라고. 해준 게 없고 그냥 학벌만 준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성균관 나왔고 직업이 좋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엄마한테 돈 벌어갖고 집 사줬대. 얼마나 다 그죠? 근데 자식은 믿으면 안 돼요. 나도 자식 안 믿어요. 아들아도 나중에 혹시 노후에 엄마 손 싹 말아먹고 돈이 없으면 혹시 엄마 돈 좀 줄 수 있나? 그래도 걱정된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업하잖아요. 그래 말로는. 그래서 물어봤어. 혹시 정해놓은 돈은 또 있어? 얼마씩 줄 건가? 그랬더니 엄마는 돈 주면 다 써버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줄 생각을 한대. 그래서 진짜 그것도 100만 원도 고맙다. 나는 100만 원 안 받는데 그런 생각했다니까 고마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엄마 인생 살아오면은 골치 아프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잘못됐다면은 100만 원은 너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머리를 썼어요. 얘한테. 사람 일을 모르잖아. 나도 앞으로 10년 뒤 어디다 투자를 잘못해갖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갑자기 초라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너 차용증 하나 써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용증을 왜 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봐도 엄마가 너를 다 살게끔 해줬는데 엄마가 망하면은 또 100만 원 줘갖고 좀 안 될 수도 있고 니네 마누라가 혹시 100만 원 주는 거 반대할 수도 있지 않니? 그래서 엄마가 차용증 썼다고 해서 너한테 이 돈을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차용증 좀 써줘. 그랬더니 얼마나 쓰냐 해서 10억. 그랬더니 엄마 10억은 너무 많대. 해서 아니 너한테 채용으로 안 한다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며느리가 반대할 때는 내가 이거 딱 내놓고 집이라도 하나 뺏는다고 하면 니네 며느리가 집 뺏기니 어머니 100만 원씩 얼른 주라고 할 거 아니야. 그것만 할게. 네가 100만 원 여기다 100만 원이라고 써. 월 100만 원 준다. 근데 안 줄 시에는 엄마가 차용 10억을 너한테 놓을 수 있다. 이거 써갖고 근거에다 착 넣어놨어. 새끼들 믿으면 안 된다니까. 말로만 하는 거 어떻게 믿어. 그 며느리가 있잖아. 며느리가 아직은 머리가 적으니까 괜찮은데 40대 50대 봐. 나 죽을 때 되면 50대요. 드세갖고 어머님은 무슨 돈을 주냐고 그냥 아들한테 돈 다 뺏고 그러면 난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한 개는 뭐를 방침을 해야 돼. 사람 일을 모르니까. 그따고 내가 10억 달라고 소송하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거 100만 원은 줘야 되잖아. 아니 혹시 굶게 생겼으면 사람 일을 모른다 했잖아요. 연금도 나오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 그래서 나 일단 1000만 원만 줄래? 안 주면 너 있잖아 이거 100만 원 준댔으니까 1년 거 생각하면 주지 말고 1000만 원 미리 땡겨줘.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며느리가 시끄럽게 하면 이거 갖다 들이대고 야 이거 어떡할래? 아파트 내놓을래? 아니면은 100만 원씩 해서 미리 1000만 원 줄래?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못 믿잖아. 애들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주긴 주대 딱 받아놨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거. 몇 살부터 주냐? 70살부터. 그래봤자 엄마 많이 살면 몇 살부터 살겠니? 많이 살면 20년인데 20년까지 살겠냐? 그래서 그래봤자 너 100만 원 줘봤자 3억도 안 되네. 내가 줄만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딱 정해놓으면 너도 편하지. 더 이상 줄 필요 없으니까. 그랬더니 싹 써놓고 지장까지 받았어 내가. 지장. 갖고 엊그제 금고 정리하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봤더니 그거야. 이거를 제일 거기다 넣어놔. 사람 일을 모르잖아요. 나중에 변해갖고 며느리가 나 구박하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갖고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면은 며느리가 딱 눈치는 있잖아. 나쁜 사람 눈치가 제일 빨라.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만 잡아먹고 저런다 식으로 또 눈치 주면 어떡해. 내가
눈치 주고 너 그러냐? 나 간병하지 말고 10억 내놔. 간병 살라니까. 죽을 땐 땡깡 노는 거지. 땡깡 놓을 게 뭐 있어. 늙어갖고 힘은 없는데. 그렇잖아요. 며느리한테 얘기할 건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예. 시청자분들 5, 60대 여성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쏘느라고 누가 자식한테 하래? 아니 근데 아들 키우는 입장이고 응. 딸 키우는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딸들은 걱정하지 마. 딸들은 가방 싸가지 없는 애들 별로 없고 엄마 생각은 몰래 돈 다 주고 그렇게 안 해 거의. 엄마가 이상하지 않으면. 근데 아들들은 며느리라는 게 있잖아. 며느리. 그게 왜냐면 딸들은 지가 살림해. 어? 남자들은 호구야. 사이들은. 딸들이 하자는 데 한다니까. 그 딸 걱정하지 말고 아들 가진 사람들은 다 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차용증 하나를 받아놓으라고 받고 나중에 내가 죽으려면 한 5년 병간하고 누워있는데 며느리가 구박하면 정신이 좀 있잖아. 그러면 이게 10억 차용증 쓴 거 내놔. 안 주더라도 사는 날까지. 야 깎아줄 테니까 3억 내놔. 줄래 안 줄래? 간병이 쓸래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나는 요양병은 절대 안 가.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아니 그 뭐야 이게 자식복 좋은 부모 팔자에서 응. 결론은 아들은 믿지 마라. 아들은 믿지 말아야지. 당연히. 어쨌든 딸 낳은 사람들은 걱정 안 되고 아들 가진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니까. 준 만큼 나중에 가져가야 돼. 참, 준 만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맞나? 나는 현실적으로 말한 거예요. 저 차용증 받아놨다니까요.